기갑차가 벽을 밀어버리고 체류가스가 내부로 투입됩니다. 그 건물을 둘러싼 건 미국 ATF와 FBI,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건물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신도들과 아이들이 남아 있었죠. 몇 시간 뒤 건물 안 사람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51일간의 잔혹한 대치, 그리고 최악의 참사. 도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Do you put your trust in the Lord? I am the Lord. 이 비극의 중심에는 스스로를 신의 어린 양이라 불렀던 32살의 청년 데이비드 코레시가 있었습니다. They think I'm the son of God. I'm the boss. They call me the boss. 1989년 8월 단 6년 만에 교주가 된 그는 신도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는 교리라는 명목 아래 남의 아내를 뺏고 남성 신도들에게는 평생의 금욕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겐 140명의 아내를 허락했죠. Separated couples? I have separated couples. You have. You better believe I have. 더욱 역겨운 건 그 대상에 10대 어린 소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불안을 파고드는 가스라이팅 덕분에 부모들은 딸이 교주의 침실로 불려가도 그것을 성스러운 계획이라 믿었습니다. What would I do for him? I love him as a brother. 요새 안에서 코레시는 곧 법이자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텍사스 웨이코 외곽, 평화로운 농장처럼 보이던 마운트 카멜 센터는 사실 거대한 탄약고였습니다. 코레시는 평소 신도들에게 아마겟돈이 닥칠 거라 세뇌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종말의 적은 다름 아닌 미국 정부였죠. 수없이 많은 총기와 탄약들이 비축되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살상용 기관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성과 아이들까지 사격 훈련에 동원되었죠. 그리고 코레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음모는 우연한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1992년 배송 중 파손된 택배 상자에서 수류탄과 폭약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매일 밤 기관총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까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You have guns? Yeah, we have some. It makes nobody's business whether we have a gun or not at this place. Guns are the right of Americans to have. 그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는 명확했죠. 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총기를 불법 개조하고 살상용 폭발물을 제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마침내 미 연방 수사기관 ATF가 결론을 내립니다. 1993년 2월 28일 일요일 아침 75명의 ATF 요원들이 웨이코를 향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전명은 쇼타임, 정부의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The ultimate goal was to arrest David Koresh and to seize all of the illegal weapons that were inside the compound.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작전 시작 전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특종에 목마른 지역 기자들이 현장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길을 잃은 한 기자가 지나가던 우편 배달무에게 길을 물었죠. 그 우편 배달무는 바로 데이비드 코레시의 추종자였습니다. 작전 소식을 전해 들은 코레시는 남자들에게는 무장, 여자와 아이들은 엄폐하라고 명령하며 종말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당시 ATF의 잡입 요원이던 로드리게스는 코레시가 이미 작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탈출하여 지휘부의 작전이 노출되었고 위험하다 보고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던 ATF 지휘부는 이 경고를 무시하죠. 오전 9시 45분 적막하던 들판에 요원들을 태운 트럭이 들이닥치고 이미 기습작전이 무산된 지휘부는 명령을 내립니다. 보유했던 마운트 카멜 센터는 단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They came on the property with two cattle trailers and got out. They started shooting.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하려던 ATF 요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들의 무차별 사격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공중 지원을 위해 투입된 헬기 세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체에 총탄이 박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자 헬기는 급히 기술을 돌려야 했죠. 정부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화력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Well, it definitely was not us that shot first, because I remember the first rounds I heard were the M60 and the 50 caliber. We didn't have any of those weapons, so I knew we were in big trouble. 총격전은 무려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방에서 탄환이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건물 내부의 절규가 911 센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Building and they're shooting at us and Mount Carmel. Tell them there are children and women in here in the car.
요원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참혹한 상황. 하지만 전화를 받은 교주 코레시는 비웃듯 말합니다. There's a bunch of us dead, there's a bunch of you guys dead. Now that's your fault. You have come and stepped on my perimeter. The sticking point now is getting the injured officer in there, then we'll start, trying to talk to y'all. Why didn't you try to talk it first? You guys are very foolish. 오전 11시 30분, 결국 양측은 부상자 수습을 위해 위태로운 휴전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2시간 지옥이 남긴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물러나는 요원들 사이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Bleeding, I could hear him moaning and groaning, and he kind of looks at me and goes, "Hey, will you put my wedding ring back on my finger?" 총성은 멈췄지만 이제 연방 요원의 사망으로 지휘권은 FBI로 넘어갔고 이 비극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가운데 건물 안에 코레시와 피말리는 심리전에 들어갑니다. 초기 협상은 의외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코레시는 자신의 설교를 라디오로 송출해주면 아이들을 내보내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실제로 아이들이 2명씩 요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 22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신도가 빛을 보게 되자 정부는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Let's get two more. Let's get two more. We were insatiable of more. We wanted them all. 그리고 3월 2일 코레시는 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전국 TV 방송을 허가해준다면 전원 평화적으로 투항하겠다는 것이었죠. I, David Koresh, agree upon the broadcasting of this tape to come out peacefully with all the people immediately. 방송이 끝난 뒤 수백 명의 요원들은 요새의 문이 열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I just talked to them. Everything's ready to go right now. But all of a sudden, he started praying. Steve, I want you to really listen. David and I made an agreement. I've got to have some movement. He said his God says that he is to wait. 그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종말론 쇼를 벌였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던 대치 13일차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요새 안에 있던 캐시 슈러더가 보육원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요새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협상팀은 그녀를 회유하며 신변 보장을 암시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도 잠시 진압팀은 그녀를 격리한 채 수갑을 채워 압송했고 이 장면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대화를 우선시한 협상팀과 진압을 우선시한 현장 요원들의 최악의 엇박자였습니다. 요새 안에서 이 광경을 본 신도들에게 정부는 사탄이 되었고 Would you like to come out? Yeah, what for? So they could put us all in jail and throw away the key? 분노한 코레시는 협상 창구를 닫아버립니다. David, no, you listen to me. You are a damn liar. Oh, you're wrong, David. You are a liar. 결국 FBI의 회유는 기만이 되었고 신도들의 믿음은 광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협상은 끝나게 되었죠. 협상이 결렬되자 FBI는 전략을 바꿉니다. 대화 대신 고통을 선택한 것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대한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소음들이 쏟아졌습니다. 헬기 소리부터 죽어가는 토끼의 비명, 심지어 코레시를 조롱하는 노래까지. 거대한 서치라이트는 밤을 지워버렸고 스피커는 요새 안의 모든 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FBI가 기대했던 투항 대신 요새 안에서는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If they had entered the building, we would all commit suicide. I'm not a person. I'm God's tool. 정부가 압박을 가할수록 코레시의 예언은 신도들에게 진실이 되어갔습니다. 장갑차가 신도들의 차를 짓밟는 광경은 그들에게 사탄의 군대가 침공한 종말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And bringing these tanks and stuff around here, I tell you what, you can run over me, but I'll be back in one of the tracks. No one's gonna hurt me or my family. 51일간의 대치는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시간을 끄는 코레시와 밖에서는 진압을 압박하는 현장 지휘부. 대치 51일째가 되자 협상팀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Well, can you give me any kind of time frame at all? Considering the Bradleys running into the building and all. They may never get done, right? Listen, with all this noise, no, it slows the process. No, he's doing it. Steve, listen. Do you think you're talking to some kind of a dummy?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안으로 마지막 전화가 걸려오죠. I need to advise you of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Can you understand me? I can hear you. We're in the process of placing tear gas into the building. This is not an assault. We are not entering the building. Do not fire your weapons. Hello? Hello? Lost him. 4월 19일 새벽 6시 마침내 최후의 진압작전이 시작됩니다. 육중한 전차가 요새의 벽을 뚫고 들어갔고 We are in the process of placing tear gas into the building. This is not an assault. Do not, under any circumstances, discharge your weapons. If you fire, fire will be returned. Come out of the compound with your hands up, carrying nothing. Do not shoot. This is not an assault. 거대한 노즐에서는 치명적인 CS 가스가 내부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요새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맞는 방독면은 없었습니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던 아이들은 가스를 피해 건물이 더 깊숙한 곳 밀폐된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정오에 가까워지자 요새 곳곳에서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처음 피어오른 작은 연기는 불과 몇 분 만에 거대한 화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치솟아도 요새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You people on the roof, that second story, jump from that window. In order to save yourself, you must jump from the roof. 그리고 요새 안에 비축된 수십만 발의 탄약과 폭발물 때문에 소방차는 즉시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불길을 뚫고 탈출한 사람은 단 9명뿐. 28명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76명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방차가 건물 앞까지 들어온 것은 화재 발생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미 건물은 뼈대만 남긴 채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고 구조의 골든타임은 지나간 뒤였습니다. 불이 꺼진 뒤 마주한 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수습된 시신 중 29 넘는 유해에서 총상이 발견됩니다. 체류가스와 화염 속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참아 볼 수 없었던 부모들이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한 흔적이었습니다. 교주 코레시와 2인자였던 스티브 역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아마겟돈은 결국 신의 승리가 아닌 아이들의 비명과 잿더미로 끝이 났습니다. 82명의 신도와 4명의 연방요원이 사망한 이 참혹한 결과는 불길이 꺼진 뒤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논쟁의 시작은 첫 교전 당시의 오른쪽 현관문이었습니다. 탄원이 밖에서 안으로 향했다면 정부의 선제 공격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되겠지만 그 문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코레시 측이 먼저 발포했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은 1999년 정점에 달합니다. 6년 동안 화재 위험이 있는 탄환은 절대 쓰지 않았다고 단언했던 FBI가 작전 당일 일반 체로탄이 아닌 화약 성분이 있는 군용 페렛 체로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며 신도들이 직접 불을 지르는 도청 음성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신도들은 전차가 쏟아부은 가연성 가스가 등유램프와 만나 폭발한 사고라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진실 공방 속에 카메라 앞에선 최고 책임자들의 메시지는 사과보다는 정당화에 가까웠습니다. I have a statement I would like to read, which had illegally stockpiled weaponry and ammunition and placed innocent children at risk.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n made every reasonable effort to bring this perilous situation to an end without bloodshed and further loss of life. The Bureau's efforts were ultimately unavailing because the individual with whom they were dealing, David Koresh, was dangerous, irrational, and probably insane. 정부는 교주의 감기에 책임을 돌리려 했지만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ATF and FBI messed up badly at Waco. This is a profound disgrace to law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 교주의 오만과 정부의 무리한 진압, 그 사이에서 아무 죄 없는 28명의 아이들은 차가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51일간의 대치는 끝났지만 웨이코의 불꽃은 미국 현대사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중 8명은 자발적 살인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감옥보다 무서운 건 코레시가 없는 세상이었죠. 웨이코의 그 땅 위에는 다시 작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매일 코레시가 부활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51일간의 잔혹한 포위전은 결국 82명의 다이키지 신도와 4명의 ATF 요원의 생명을 집어삼킨 채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남자의 삐뚤어진 신념이 만든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강경진압이 부른 비극이었을까요? 미국 공권력에게 최악의 실패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고 대중에게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라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분명한 건 그곳에서 희생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인 1995년 4월 19일 웨이코의 복수를 꿈꾸던 한 남자 때문에 미국은 또다시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광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만 써! 구독 버튼 하나로 매주 업데이트되는 역대급 사건들은 물론 소름 돋는 실제 기록과 수사 비하까지 모두 시청하세요.